비트코인이 갑자기 무너진 이후 시장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격 확인하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달러 회복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7만 7천 달러까지 밀리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단순히 코인 시장 내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 거시경제와 연결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코인만의 재료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 국제 유가, 국채금리, 중동 리스크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번 하락 역시 전형적인 거시경제 충격으로 보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 급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고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 재가속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넘기 시작하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유동성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릴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죠. 반대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시장은 위험자산부터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은 단순 조정이라기보다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다시 살아난 영향이 컸다고 느껴졌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 무너뜨렸다. 이번 하락에서 더 무서웠던 건 롱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솔직히 코인 시장은 현물보다 선물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특히 레버리지 문화가 강하다 보니 상승장에서는 상승 속도가 과장되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폭락이 과장됩니다.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자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기 시작했고 이 청산 물량이 다시 매도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하루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예전 하락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패턴도 딱 이랬습니다. 처음엔 단순 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특정 가격이 깨지는 순간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하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멘탈도 같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를 느끼는데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하락 속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러니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보다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순간 좋은 자산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래들은 계속 사고 있다. 흥미로운 건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마다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자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개인 지갑 이동량이 증가했다는 건 단기 매도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닥에서는 항상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던지고 장기 투자자들은 조용히 모읍니다. 실제로 과거 2019년 하락장이나 2022년 침체장에서도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장기 보유 물량 증가는 중요한 바닥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자금들은 현재 가격대를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왜 시장이 빠질 때마다 더 사는 걸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끄는 스트래터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흥미로운 건 세일러가 항상 시장 공포 구간에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대규모 매수를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세일러 움직임을 단순 이벤트성 뉴스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스트래티지 평균 매입 단가가 약 75,500달러 부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를 일종의 심리적 기준선처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라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줍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세일러가 추가 매수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단기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권사 움직임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개인적으로 이번 뉴스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일본 증권사 이야기였습니다. SBI와 RAKUTN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신탁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별거 아닌 뉴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 규모를 키우는 건 제도권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송금하고 보안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증권 계좌에서 그냥 ETF처럼 살 수 있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제 일본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아시아 자금 유입 통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개인 금융자산 규모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 자금이 조금씩만 이동해도 시장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숫자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 중 하나는 75,000달러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세일러 평단가와도 연결되고 최근 대형 매수세가 유입된 구간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비트코인을 볼 때 단기 가격보다 이 구간 반응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낸다면 장기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구간이 강하게 무너지면 시장 분위기는 다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 위험자산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흐름을 보면 실제 움직임은 나스닥 성장주와 더 비슷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약해지고 유동성이 풀리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는 코인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CPI 발표, 미국 국채금리, 연준 발언,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 이런 요소들이 모두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코인 뉴스만 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미국 채권 시장 흐름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온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공포와 매집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가 강합니다. 유가 상승, 금리 우려, 레버리지 청산, 변동성 확대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 흐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도 많습니다. 장기 보유 물량 증가, 거래소 보유량 감소, 기관 매수 확대, 일본 제도권 진입, 세일러 추가 매수 가능성 이런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를 볼 때 항상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누가 공포에 팔고 있고 누가 조용히 모으고 있는가? 대부분 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자 공포 구간에서 큰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앞으로 반드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장은 단순 붕괴 국면이라기보다 강한 변동성 속에서 장기 자금과 단기 투기 자금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구간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심하는 부분. 저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론자들은 기관이 계속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락론자들은 거품 붕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과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 베팅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레버리지 축소, 장기 시계 유지 이런 원칙들이 결국 살아남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극단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과 금리 우려 때문에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세일러의 추가 매수 가능성, 일본 증권사의 시장 진출, 장기 보유자 증가 흐름은 단순 단기 뉴스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 핵심은 75,000달러 부근에서 얼마나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느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단기 공포보다 시장 구조를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